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 10년을 살다 보니까 더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불안불안한, 정말 얼음판 위로 그런 사법부나 제가 밖에서 보는 모습이랑 안에 계신 분들 모습이랑, 그 전에 정권 때도 미사일을 쏘긴 했지만 이렇게 미사일은 바다로 미사일을 쏘지만 어떠냐고. 어쨌든 지금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의 모든 안정적인 것들, 모든 명예, 이거는 케이스마다, 그리고 그 살아왔던 환경마다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40대에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 40대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섬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국에 돌아가시면 되고, 또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밴쿠버 하이지니 구독자 여러분, 밴쿠버 크리스 뱅크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번 저희 밴쿠버 하이지니님께서 가족 여행 브이로그를 찍으셨는데 거기에 나온 남편이 바로 저입니다. 네, 이제서야 이렇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오늘은 한국이 이제 어제가 이제 한국 날짜로는 추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국 생활을 살다 보니까 특히 명절 때 되면 가족분들이랑 친구분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추석들 잘 보내셨는지,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외국 생활 이제 2009년도에 나왔으니까 10년 정도 이제 캐나다에서 바라본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현실에 대해서 어떤지, 지금 이민이 적기인지, 또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슴없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랫지방 출신이어서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영향으로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저도 보수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외국 생활 10년을 살다 보니까 더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나라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관심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 때 나왔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미세먼지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실제로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그리웠던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어려운 마음들, 좀 바깥에서 보는 우리 한국의 모습들이 어떠는지 서슴없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저에게 이민 문의를 주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뉴스를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불안불안한, 정말 얼음판 위에 있는 그런 불안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나 안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 중요함을 계속 말씀드려도 전혀 부족하짐이 없는데, 북한에서는 미사일들을 계속 쏘고 있고, 네, 용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나라 내부에서도 그런 사법부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또한 실제로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문의가 많이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국가의 안보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유로 이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밖에서 보는 모습이랑 안에 계신 분들 모습이랑 또 바라보시는 모습은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 이 북한 애들이 미사일을 더 많이 쏘고 있어요. 네, 물론 그 전에 정권 때도 미사일을 쏘긴 했지만 이렇게 미사일을 자주 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 국민들은 이제 너무나 태평하고 원래 연례 행사인 것처럼 이제 그런 거 아무 생각도, 아무 그런 반응도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고 있어요. 물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그렇게 별로 동요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북한이 쏘는 미사일 종류 자체가 저희 나라를 경향하는, 저희 나라를 타겟으로 하는 미사일들을 많이 발사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야 장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도 많이 발사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기술들이 더 최신 기술이 되고 더 정확해지고 더 빨라지고,
우리나라가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바다로 미사일을 쏘지만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안에 돈 안 보내면 내가 미사일 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평생 그 삥을 빚게 됩니까? 어느 분을 만났었는데, 그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또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쏘고 하는 게 돈 달라고 하는 거다. 용돈 달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니 한민족끼리 삥 좀 뜯기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삥을 언제까지 뜯게 되냐? 지금은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목숨을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한민족끼리 삥 평생 뜯기면 뭐 어떠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만 아니었으면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희 나라 국민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더 외국에서 걱정이 되고 또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목함 지뢰가 내려오고 막 간첩들이 저희 나라에서 안에서 활보하고 있고, 막 서해 길도 열어주고 뭐 유교 행사를 같이 한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뉴스를 볼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미세먼지 그리고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많이 생각하셨다면 요즘엔 이런 정치적인 문제나 안보적인 문제가 더 추가가 되어서 요즘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만약에 한국에서 좀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연봉이 6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는 한국에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실제로 연봉 6천만 원 벌으시는 분들이 그럼 그 정도, 그럼 전문 직종이란 말씀이신데, 뭐 그렇다고 6천만 원 이하를 받으시는 분들이 전문 직종이 아니란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좀 한국에서도 인정받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연봉이 보장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민을 권해드리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민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안정적인 것들과 한국의 그런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감당하실 분도 계시지만 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의 정세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민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실 기반이 있으신 분들이 이민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전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주공사 소속비만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이민을 생각하신다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들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어떤 분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70이 되신 분들도 이민 생각을 하신대요. 지금 정권이 너무 불안하고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의 뭐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을 정리해서 떠나고 싶다고 하는 말씀을 요즘에 자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70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기반이나 뭐 자녀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민을 잘 하지 않으실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연세가 70이신데도 한국의 요즘 정세를 보시면서 못 살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로 상담을 드렸던 분이 있는데, 그분의 주된 이민 동기도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뭐 좌우 개념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요즘 한국 밖에서나 안에서 보이는 그런 한국의 정세들이 많이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뭐 저보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더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이민이라는 어려운, 정말 인생에서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랬고, 이민이란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모든 안정적인 것들, 모든 명예와 지위와 돈과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이렇게 오신다면은 여기 잘 정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온 가족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잘 정착하시기를
저도 기원하고 바라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영상에서 성공 사례에 대해서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런 이민 진행을 해드렸던 분들 중에 70년생,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한 50 정도 되시는 분들, 그리고 70년생 이하이신 분들도 제가 이민 진행을 도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케이스마다, 그리고 그 살아왔던 환경마다,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경험이나 영어 성적에 따라서 정말 판이하게 다르지만, 어쨌든 50이 넘으신 분들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영주권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이렇게 빨리 되는 이민으로는 진행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셨지만, 어쨌든 간에 50이 넘으신 분들도 캐나다에서 경력을 한 1년, 2년 정도 쌓으시고 영어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 영주권을 취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중반이시고 50대라고 하셔가지고 이민 너무 어렵지 않느냐. 물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불가능하거나 아예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냈으면 하는 그런 가장의 마음들이 저한테 전해져서 더 안타깝고 더 또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섬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이 이민을 생각하시는 적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 한 2, 3년 정도, 그냥 뭐 꼭 이민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외국에 살아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보시고 저희 나라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나라가 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국에 돌아가시면 되고, 또 여기에서 잘 정착하시고 또 여기 생활에 만족하신다면 또 한국에 있는 것들을 조금은 정리하고 또 여기로 오셔가지고 여기 제2의 삶을 사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민을 오시려고 하는 분들의 동기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